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의 유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입니다. 네. 지수는 뭐 오늘 저점에서 뭐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오늘 느낌은 되게 안 좋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네, 그렇고. 오전장은 양호. 미국 시장 하락한 거에 최근에 비하면 양호했습니다만은 그 오후장 들어서 뭐 중국도 좀 빠지고 나스닥 선물도 한 1% 빠지고 하면서 또 주말이니까 좀 팔자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크게 아마 전반적으로 빠진 건 아니고요. 대형주들도 뭐 삼성전자하고 상위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이 좀 많이 빠져서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거지. 뭐 또 이렇게 대형주들도 등락이 좀 있습니다. 각계 전투 중이라 지금 뭐 개별적으로 뭐 오르는 종목들은 뭐 모비스 같이 좀 크게 오르는 것도 있고요. 실적이 좀 잘 나온 것들은. 근데 요즘 트렌드 보면 이제 어제는 또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른 것들이 오늘은 또 대폭 또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뭐 하나솔루션, 뭐 삼성전기 등등 해가지고 당일날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건지 뭐 다 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수는 오늘 뭐 거래소는 0.89, 226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68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67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도 1,900억, 기관만 2,500억 사면서 수급을 형성을 했고, 코스닥도 이제 개인이 752억 매수, 외국인 384억 매수, 기관이 1,000억 매도를 하면서 수급은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요즘 신용 같은 경우에 한 16조 원 언저리에서 증가도 별로 안 하고, 왜냐하면 뭐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어렵죠. 신용이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 대타금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고요. 네, 고객 대타금 빠지니까 뭐 개인 수급은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빠져나간다.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전체 그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비하면 신용 잔고가 그렇게 별로 안 줄었어요. 안 줄었는데 워낙 절대 금액이 컸어가지고 더 줄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왜냐면 지금 뭐 유예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금방 또 확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뭐 시장이 뭐 여기서 한번 밑으로 확 뭐 크래시 현상이 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요즘 최근에 뭐 미국에서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빅테크들 기업 실적 때문에 이틀 연속 뭐 메타, 뭐 오늘은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안 좋은 거라 국내 시장은 그나마 좀 영향이 덜 했던 것 같고요.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얼추 이제 애플 끝으로 실적은 다 끝난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다음 주에 있을 그 11월 3일 날 새벽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확인이 되겠지만은 금리 인상하면 뭐 그 이후에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그 뒤에 발표될 CPI는 크게 튀거나 그런 거 없이 약간 뭐 좀 하향하지 않겠나, 그런 게 뭐 컨센서스. 컨센? 아니에요. 지금 꼭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다음번 FOMC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그 주택 투자 관련된 지표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거의 뭐 마이너스 20%까지 지금 주택 투자, 고정 투자가 줄고 있어서 거의 08년도 수준까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가 이제 7%까지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인 거 보면 뭐 말씀 저번에 하셨듯이 뭐 그 쉘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시간 더 걸릴 거예요. 쉘터 비용 관련, 그러니까 렌트비 이런 쪽의 하락은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고, 내년쯤 확 떨어지는 건 내년쯤 떨어지겠죠. 내년에는 떨어지는 게 확실한데, 내년은 언제냐도 중요하죠. 초에서부터 떨어지냐 아니면
뭐 중반부터 떨어지느냐.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앞단의 주택가격 하락을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CPI가 높게 나와도 시장 충격이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지나고 나면 이제 확실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9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뭐 8 CPI요? 중반? 뭐 네. 세게 나와도 8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8 초반? 지난번랑 비슷한 수준 나오겠죠. 그 정도면 뭐 양호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금리도 이번에 0.75 하고 다음에는 0.5 할 거잖아요. 거의 뭐 모르시인 것 같은데. 모르지. 아니, 근데 채권 시장 그렇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죠. 미국 지금 금융시장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가지고 네.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긴 해요. 뭐. 부담스럽죠. 네. 미국 국채 시장도 뭐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4.0이 낮은 금리가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BOJ도 뭐 그냥 또 양적 완화 계속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엔화가 약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물량 나올 수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소식 좀 전해드리면 유럽 연합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완전히 금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휘발유든 디젤이든 다 금지를 하고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넷제로,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유럽 27개국 같은 경우에 이제 35년까지 신차를 뭐 휘발유나 디젤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래했고요. 이게 한 13년 남았기 때문에 이게 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데 뭐 기업이 갑자기 뭐 그날 딱 돼가지고 35년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번에 뭐 벤츠인가 거기서도 이제 내연 쪽 관련된 걸 다 이제 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좋든 싫든 전기차로 대부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계속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저도 사실 올해 좀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게 2차 전지나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는 약간 기존에 한 2, 3년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로 좀 상승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판단이 있었는데, 뭐 추가로 뭐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와중에는 제일 견조한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판단을 좀 잘못한 측면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못 먹는 거는 지금 살 건 아니야. 지금 사진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번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인하대 행정대학교 교수인 김진영 박사, 개인 투자자입니다. 전업 투자자 아니고요. 저희 채널에만 몇 번 나오셨던 분이죠. 딴 데는 안 나오셨고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그걸 많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은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데 먹는 게임 아니다. 안 깨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그렇게 했던 저도 뭐 작살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청 안 깨지는 깨졌는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깨지는 게 쉬우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아니 그냥 자꾸 먹으려고 덤벼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해보면 결국 그 얘기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팁을 거의 99% 확실한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를 모아 가시면 됩니다. 소부장. 아니 그럼 뭐 근거도 없이 무슨 99%가 나오고 그래.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틀렸잖아. 반도체 사이클은 반드시 돌아와. 부메랑처럼. 이거는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내후년이 됐든 그 후가 됐든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기존의 사이클이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99%. 1%는 모르는 거고. 솔직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차 전지가 좋긴 하지만 반도체를 지금부터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서 모아서 간다, 이렇게 소부장 같은 거 잘 모으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건 현재 기준으로 한 20%라고 보고요. 상방은 뭐 거의 뭐 100% 정도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반도체 주식들이. 그런 여력이 있는 게 어디 한두 업종이야? 한두 종목이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물방고 확실한 거. 근데 확실한 거. 가능성. 주식은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반도체예요. 왜냐? 그 전에 우리들 많이 얘기했던 거, 뭐 4차 산업,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나중에 다 될 거야.
다 나중에 다 될 건데 조금 늦춰졌을 뿐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또 경기가 돌아오면 이런 것들이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반도체다.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과 그럼요. 자기 계산하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합니다. 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 개인 생각이니까. 지난번에도 틀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네. 뭐 다 틀릴 수 있지. 그때도 뭐 엄청나게 확실히 그럼요. 있게 뭐 이렇게 하더니만 뭐. 네. 그 대신 이제 모아 간다는 거예요. 저 지금 반도체 종목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모아 나갈 거야. 계속 조금씩 모아서 빠질 때마다 오늘 같이 막 반도체가 폭락할 때 뭐 끝났다 이러면 안 돼. 성공을 빌겠습니다. 네, 요럴 때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오늘 조금 샀어요, 아주 요만큼. 네, 아직까지 슈퍼겜이 아니잖아. 슈퍼겜이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저는 슈퍼겜이도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저의 시나리오, 나의 시나리오, 나의 생각. 그러니까 슈퍼겜이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얘기. 아니 뭐 슈퍼겜이만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네. 다음. 그리고 다음 소식은 그 이제 최근에 계속 뭐 PF발 뭐 이슈라든지 채권 그때 이제 그 레고랜드발 해가지고 채권 시장이 굉장히 뭐 문제가 많았었는데 오늘 그 이제 만기였거든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이제 그 7천억 규모의 PF가 오늘 만기였는데 이게 이제 조금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잖아요. 좀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채권 안정 펀드 그거를 좀 가동을 시켜서 그 부랴부랴 오늘 그거를 이제 차환을 좀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차환이 안 됐으면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롯데건설, 대우건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 그거를 이제 떼어 넣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 정부에서 이게 롤오버가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뭐 제한 펀드로 막아줬습니다. 둔촌주공은 그때 뭐 관련해서 공사비 관련해서 시공업체들하고 조합하고 싸워가지고 막 개판 나가지고 막 시간 끌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번에 조합이 그 7천억을 못 갚은 거잖아요. 롤오버를 못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갚았다기보다도 롤오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실패해서 건설회사들이 지금 떠 안았던 것이고 또 안을 뻔했죠 이번에. 또 앉진 않고 또 안을 뻔했어요. 오늘까지 안 했으면 또 안 왔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롤오버를 했다. ABCP로 롯데만 했어요. 바보 된 거네. 롯데는 바보라기보다는 얘네가 이제 이거 이제 안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채한 펀드가 사준 것 같아요. 채권 안정 펀드가 그러니까 롯데는 주가도 빠지고 이것 때문에 롯데건설은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왜냐하면 롯데건설이 이제 그 재건축 사업장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돈도 빌려줘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미리 좀 땡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간에 다행히 이거 채권 안정 기금에서 펀드에서 좀 매입을 좀 해줘서 무사히 넘어갔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면 조금 안정세가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고 75비 인상이 끝날 수도 있다. 그게 지나면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만 나홀로 지금 성장을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제 중국 아이폰 출하량을 보면 같은 기간 대비 36% 엄청나네요.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은 뭐 그 기간 동안 다 죽을 썼습니다. 뭐 16%에서 27% 정도 감소를 했는데 애플만 독야청청 지금 오늘 아침에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당대회 하는 걸 보고 이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폰에 대한 보안의 어떤 욕구? 어떨까요? 그렇죠. 네네네. 보안의 욕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는 딱 느낌에 이 애플 쓰고자 하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이게 저기 공산 당원들만 쓰는 거 아니야? 공산 당원이 9천만 명이니까 대충 하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공산 당원이 9천만 명이거든. 그 사람들만 쓸 수도 있어. 중요하거든. 일반인들이 뭐 이런 거 쓰겠어요? 비싼데. 모르죠.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안드로이드는 죽고 있고 그 다음에 셧다운은 계속해서 그 폰 판매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셧다운은 현재까지 계속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또 중국 시장 폭락을 했다. 하여튼 뭐 중국 시장은 조금 안 좋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재 그 앞으로의 그 시장 대응 방법이 좀 다른데요. 삼성전자는
기존에 하던 대로 가겠다 감산 없이.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수요 위축 등에 대비해서 50% 투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좀 밝히면서 아무래도 이게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이 조금 있었는데 뭐 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뭐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고 네네. 하이닉스 아주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솔직히 여기서 1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감산 안 하고 그냥 가도 뭐 충분히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 사업자가 이렇게 또 감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2, 3등이 굉장히 좀 지금 압박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뭐 마켓 쉐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빠질 수가 있잖아요. 크게. 네, 뭐 그런 그뿐만 쪽에서. 아니라 이제 실적도 완전히 뭐 떨어질 것이고 네, 실적도 그다음에 많이 하락. 재고 조정도 시간이 더 걸리니까 계속 그래서 거죠? 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한 7%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다행히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뭐 대만을 뭐 중국이 뭐 올해 내로 뭐 침공을 하겠다 아니면 5년 내로 대만을 뭐 침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으로 좀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들어온 요인도 있고 한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대체로.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인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선단 공정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대만의 TSMC를 제외하고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뭐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좀 파운드리 가치를 좀 높여주는 그런 측면도 최근에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실제로 같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체 점유율은 전체 사업 분야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크진 않고요. 그래도 올해 그 파운드리 매출이 3분기까지 7조 8천억 가량으로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근데 이게 좀 수치상으로 좀 그런데 TSMC는 40% 증가했거든요. 사실 그거 하는 얘니까 걔네는 뭐 네, 디램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것도 잘한 거야 사실. 네. 잘한 거예요 삼성전자. 네.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 그 파운드리 부분은 계속해서 좀 발전을 좀 그 기술 개발 할수록 해가지고 늘어요. 할수록 늘어. 그런 해야 거 돼. 왜냐면 그런 거 잘하는 데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TSMC가 어떻게 될지.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그런 일 되는데 없어야 됩니다. 네. 혹시 또 모르니까. 안 돼요. 예. 주한미군 다 나가고요. 큰일 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대모비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5. 엄청나게 올랐어요. 분기 주가 대비해서는 빠진 42% 네.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뭐 5,500억 정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전동화 매출 뭐 전장 매출 이런 게 좀 증가를 하고 판가 인상한 효과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네. 뭐 비용 단에서는 그 약간 원자재 가격을 준 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는 그때 충당금 쌓느냐고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좀 실적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또 LG 생활건강 그리고 뭐 아모레 이런 것들은 뭐 실적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적도 주가도 먼저 네, 나락으로 주가도 떨어졌죠. 그렇고 네. 뭐 매출은 뭐 LG생건은 뭐 매출이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7% YOY로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50% 가까이 44% 동기 대비해서 1,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전에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안 콜라 좋고요. 바틀도 하는데. 네. 네. 그쪽은 괜찮아요. 당연히 그건 빠질 수가 없는 거니까. 성장하고 있는데 화장품 매출이 그냥 뭐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매출 자체가 23%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크게. 참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감소하고 우리 있습니다.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 대표가 이 화장품 네, 전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화장품 저희는 사실 이 잘 아시죠. 상황을 1년 전에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너무 훼손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브랜드가 잘 먹히지 않기 시작한다. 그렇지. 그게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수에서 이제 하던 업체들이 품질이 올라오면 별 품질의 차이가 없으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월등히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네. 그거 그냥 쓰거든요. 국내 업체 거.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수입품 거라고요. 쓰다가 네. 그런 얘기죠. 네. 뭐 후나 이런 게 뭐 프랑스나 이런 브랜드만큼 또 이 압도적인 아니 뭐 품질은 아니라서.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네. 차이가 있는 거는 인정은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점점 힘들지 않겠나. 그 브랜드력을 만드는 건 결국 시간 가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증시각도의 TV가 정말 가치가 있느냐?
한 5년 뒤에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더 성장하고 잘한다면 그러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 레퍼런스가 있으면 네,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거니까 그 시간에서 적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려를 했죠.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더 노력하시고요. 네. 네. 하여튼간에 저기 그쪽 그 화장품 쪽은 당분간은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업종별로 보면은 섬유가 2%, 보험업종이 2%, 운수장비도 2%대 상승을 했고요. 기계업종도 1% 상승했습니다. FNF가 이제 4% 상승하면서 섬유업종을 이끌었고요. 보험업종에서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운수장비에서는 모비스, 한국조선해양, 현대차가 1%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흑자 달성을 하면서 좀 평가를 네. 좀 잘 받고 드디어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3분기부터 조선업체들이 흑자 달성하겠죠. 네. 네. 서서히 뭐 몇 개 종목들은 뭐 업종 조선주들은 이제 흑자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계업종에서는 두산 밥켓이 4%, 넥스원이 5%,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가 8%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넥슨은 보니까 전년 대비 상승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게 다 실적하고 연관되는 그렇죠. 예, 실적하고 많네요. 연관이 네. 많고요. 하락한 업종은 이제 전기전자가 3%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삼성전기에 영향이 컸고요. 철강금속이 1% 하락했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실적은 현대제철 같은 건 뭐 괜찮았는데 전망이 조금 안 좋으면서 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건설업종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반면에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양극재주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등 LG화학 등은 뭐 2에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위메이드 그룹이 네. 그 폭락세를 연출했는데 뭐 4개 이제 4개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있는데요.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그 위믹스라는 그 네. 가상화폐가 네네. 위메이드에서 관리하는 가상화폐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2주간 실사를 한 이후에 상장 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내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자세한 거는 뭐 그 가상화폐 전문가들한테 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좀 구려. 지난번에도 몰래 팔았잖아요. 네, 그런 좀 상당히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결론이 뭐냐면 이런 이상한 거 하는 데는 좀 피하자. 뭐 괜히 이게 돈을 찍어내는 듯한 그런 곳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한 22분 정도 됐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시장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간다. 안 갔는데 아직 간 적이 없는데 뭘 계속 가요?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저번에 지금 지수 저점이 2130이야. 거기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럼 저는 저점보다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이 상승장에서 제대로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웃퍼폼을 못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슬프네요. 지금 이게 시장이 지수는 가는데 이게 뭐 부익부 빈익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네, 하여튼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마지막 인내가 것 필요한 같습니다.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조금 일주일 정도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피벗이 나올 때까지만 네,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예, 행복한 주말 되시고 좋은 계획들 잘 아름다운 기억으로 잘 만드시길. 5년 뒤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